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형 고스트입니다. 신형 고스트, 롤스로이스 고스트. 12기통 사운드. 자, 시동 걸겠습니다. 12기통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안 들리네. 자, 롤스로이스에서 신형 고스트가 출시됐습니다. 또 이 귀한 차량을 협찬해주신 롤스로이스 판교전 시장. 이 판교에 롤스로이스가 왜 들어오나 싶었는데, 네, 저희 이렇게 편하게 촬영하라고 판교에 매장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신형 고스트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가격도 살짝 변동이 있었죠. 자, 기본 스탠다드 가격이 4억 7천만 원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4억 7천만 원 안에 꽤나 많은 옵션들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ADAS 시스템이겠죠. 네, 전방에 스테레오 카메라 2개, 그리고 앞에 레이더 하나, 측면 레이더까지. BMW에서 사용하는 가장 최신의 ADAS 시스템이 고스트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HUD, 네, 이런 것들도 다 기본이에요. 자, 거기에 이 차량은 옵션이 대략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가서, 네, 출고가 6억짜리 차량인데, 자, 뭐 그 1억 3천만 원짜리 옵션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가죽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대시보드의 스티치, 그리고 도어 트림의 스티치들, 그리고 시트에 들어가 있는 또 그 실 하나, 파이프 하나까지 다 옵션이에요. 이 센터 페시아에 있는 시계도 옵션입니다. 이 조수석 쪽 페시아도 저게 지금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는 건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은하수가 은은하게 켜지면서 고스트라는 글씨와 함께 저 뒤에 지금 백라이트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저거 당연히 옵션입니다. 그리고 모든 롤스로이스 차량에서 보실 수 있는 이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 네, 옵션이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가죽의 컬러들, 그리고 가죽의 그레이드들, 그리고 이 우드 트림들 전부 다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고스트에는 없던 옵션이 새롭게 추가된 게 있는데, 뒷좌석 도어에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원래 롤스로이스 하면 뭡니까? 이 코치도어, 그 전동으로 닫히는 코치도어가 사실 롤스로이스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그니처와도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전동으로 닫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동으로 열리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자동문이 됐다. 그래서 이 차량을 쇼퍼 드리븐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필수로 넣으셔야 되는, 네, 그런 옵션이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롤스로이스 차량들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가장 첫 번째 키워드로 꼽는 거는 바로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보통은 아무리 고급 차량이라도 달리고 있으면 풍절음이 들어오고 로드 노이즈가 들어오고 그 불쾌할 수도 있는 미세한 잔 진동들이 계속 몸으로 느껴지는 게 정상인데, 정말 이 롤스로이스만큼 이 세상과 완전히 그 느낌을 단절시켜버리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는 이 능력에 이만큼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는 없다. 물론 벤틀리도 좋은 차량이고 뭐 S클래스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긴 한데, 이렇게 세상과 단절을 시키는 능력 하나만을 주구장창 파서 이렇게까지, 이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차는 없다. 심지어 얘네는 단절을 시키다 못해 엔진의 소음과, 그리고 이 엔진의 힘이 바퀴로 전달되는 그 느낌, 트랜스미션의 느낌, 이 미션이 변속을 하고 있는 느낌조차도 사람이 느낄 수 없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정숙성과 고요함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브랜드다. 그 부분을 항상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이전 모델 고스트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신형으로 나와서 판매되고 있는 컬리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전 모델 고스트에서 와, 어떻게 이거보다 더 완벽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을 또 이루어냈다. 제가 지금 마이크 녹음 감도 자체를 좀 예민하게 세팅해 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말도 안 되게 깨끗한 사운드를 듣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전 모델 고스트와 비교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이 바뀌었죠. 이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 7 시리즈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럭셔리 아키텍처, 팬텀, 컬리넌에 이어서 이 럭셔리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 번째 차량이고, 그냥 플랫폼만 바뀌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거는 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BMW의 DNA가 여기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롤스로이스에 기존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탑재가 됐는데, 원래 롤스로이스는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그 키워드, 그 카피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 차량의 승차감이나 고급스러움, 정숙성에 대해서 어필을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 뭐 매직 카펫 라이드 뭔지는 알겠어, 이 정도 정숙성에 이 정도 고급스러우면 그래 매직 카펫 라이드라고 해도 되지 라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네만 가지고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 승차감을 위해서 쏟아부었다는 거죠. 뭐 고급 세단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프론트 서스펜션을 더블 위시본 타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블 위시본의 위쪽에 위치한 위시본, 그 위시본에 똑같이 생긴 형상의 진동 댐퍼를 하나 걸어놨는데, 그 위시본만의 댐퍼 역할을 따로 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원래 서스펜션 구성품인 위시본은 그냥 이 차량 전체의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한 서스펜션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부품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전체 부품들 중에 위시본만을 위한 댐퍼를 하나 추가로 또 달아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그거를 플레이너 서스펜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 몸으로 와닿는 승차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제가 항상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뭐 벤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직 바디 컨트롤,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 저주파 진동을 잡아내는 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방지턱, 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의 몸이 위아래로 흔들릴 정도의 큰 진동을 잡아내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이 차에 붙어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미세한 요철들까지, 그 고주파 진동까지 걸러내주지는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포토리 생긴 곳 바닥 수리를 하죠. 그리고 다리를 탈 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터널을 지나갈 때 이 바닥과 바닥 사이에 미세하게 브릿지들이 계속 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플레이너 서스펜션의 이름 하에 개발된 저 변태 같은 서스펜션 구조물이 이 고주파 진동을 상쇄시켜요. 이거는 타보면 기본적으로 이 고스트라는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 2.5톤이나 되는 무게감에 더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숙성에 더해서,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출중한 에어 서스펜션이 그 저주파 진동을, 큰 진동을 소프트하게 잡아주는 그 능력에 더해서 이 잔요철까지, 이 잔진동, 고주파 진동까지 최대한 다 상쇄시켜 버리겠다 라는 그 집념이 엿보이는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제가 항상 이 길을 리뷰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 길이 지금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보수 때문에 땅과 땅 사이가 계속 미세한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운전하면서 저게 몸으로 많이 피드백이 옵니다. 지금도 내리막 코너길 전에 속도 늦추라고 도로에 마크가 되어 있는데, 저것도 귀로 미세하게 소리가 딱딱딱딱딱 지나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있긴 한데 엉덩이로 진동이 잘 안 올라와요. 이거는 이 구형 고스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컬리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거기에 롤스로이스가 매직 카펫 라이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 플래그 베어러라는 그 시스템도 넣어놓기는 했는데, 사실 뭐 그 플래그 베어러는 해외 보면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매직 바디 컨트롤처럼 앞에 스테레오 카메라로 노면을 읽어서 이 진동을 상쇄시킨다 라는 건데, 자, 방금도 저 큰 범프가 있는 곳에서 제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이셨죠? 벤츠의 매직 바디 컨트롤은 저런 거를 그냥 이제 평지를 정말 만들어 버리죠. 다시 말해서 그 벤츠에서 사용하는 매직 바디 컨트롤과는 성능은 너무나 많이 다르다. 그거는 정말 벤츠에서 그 별도의 유압 장치를 차량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승차감인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의 S클래스나 마이바흐보다도 지금 이 차량의 승차감이 더 고급지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벤츠에서 사용하는 그 매직 바디 컨트롤,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같은 시스템은 이 스테레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바보가 돼요. 다시 말해서 걔는 굉장히 강력한 조미료를 쓰는데, 그 조미료의 맛이 너무 강력한 탓에 가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카메라가 노면을 읽지 못했을 때의 그 불쾌한 진동,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고주파 진동까지, 이런 잔진동까지 모두 다 걸러내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얘는 조미료 없이 그냥 진국인 거죠. 진국. 그런 전자장비들이나 유압장치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에어스프링과 저 말도 안 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진동 댐퍼로 이걸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 차값이 차값이니만큼. 이 NVH를 위한 방음제만 무게가 한 100kg에 달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에 더해서 NVH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차를 꽁꽁 틀어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은 정말 그 어떤 차량들보다도 더 고급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BMW의 DNA가 이제 또 빛을 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덩치를 가진 차에 무게배분 5대5를 만들어냈습니다. 12기통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이 이제 그대로 사용이 됐는데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어떤 분들은 야 12기통의 6750cc의 트윈터보 엔진이 토크가 뭐 86에 뭐 500몇십마력 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86 토크가 1600rpm부터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악셀의 발을 아주 살짝 까딱까딱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런 언덕길을 오르는데도 지금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인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뭐 변속이 언제 되고 있는지도 눈치챌 수가 없고요. 이건 뭐 역시나 ZF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이 12기통짜리 6750cc짜리 엔진을 앞에 어떻게 쑤셔 박아 넣었길래, 도대체 어떻게 넣었길래 무게배분이 5대5가 만들어지냐. 결국에 BMW가 가장 잘하는 엔진 밀어넣기, 엔진 밀어넣기를 지금 이 고스트에까지 와서 시전을 하고, 또 BMW가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체 서스펜션 중 하나죠.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BMW의 무게배분과 리어 엑셀 스티어링, 그리고 튜닝,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전세대 고스트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량이 굉장히 승차감이 고급져요, 부드러워요, 럭셔리해요, 정숙성이 정말 대단해요 라는 말이랑은 좀 상반되는 얘기지만, 핸들링이 그리고 차량의 거동이 정말 경쾌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쾌해졌어요. 이게 단순히 이 롤스로이스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은 이 부드럽고 가볍고 큰 핸들, 이 핸들 때문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안락한 상태에서 핸들 타격을 딱 줬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런 승차감, 너무나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핸들 타격을 급격하게 줬을 때 이 무게감이 느껴져서 무섭거나 아니면 차가 버거워하는 게 느껴지는, 그로 인해서 운전자까지 함께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정말 오묘한 느낌이에요. 원래 이런 핸들링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느 정도 승차감을 포기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핸들링, 그런 경쾌함을 갖기 위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고주파 진동, 잔진동들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지금 이 신형 고스트는 이런 물침대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좀 급격하게 차량을 움직인다던가 핸들에 타격을 준다거나 했을 때 그 물침대 같은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 거동은 거동대로 재빠르고, 부담감은 또 부담감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포인트가 그 벤틀리 플라잉 스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플라잉 스퍼보다 정말 한없이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좀 오묘하고 이상하게 다가올지는 몰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로 위에서 굉장히 날렵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이 고스트가 운전자한테도 럭셔리한 느낌뿐만 아니라 좀 재미적인 요소까지 심어줄 수 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차가 오너들이 분용 차냐 쇼퍼들이 분용 차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디자인이 이전 세대 고스트는 아 그래 너 롤스로이스구나 라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만 좀 부각이 됐었고, 실제로 고스트는 조금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7 시리즈의 프레임 가져다가 만들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뭔가 롤스로이스는 롤스로이스인데 막 그렇게 아름다운 느낌까지는 없고 세련된 느낌도 없고, 좀 보면 좀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살찐 것 같은 게 성형 수술했는데 붓기 아직 안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얘는 애가 부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살찐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덩치가 커진 느낌이고 굉장히 샤프하고 되게 세련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프론트 범퍼에서 앞쪽 이제 휀다로 딱 돌아가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그 프론트 오버행 쪽 그 앞쪽의 휀더 디자인이 거의 뭐 수직 평면을 이루고 있는, 또 거기서 나오는 포스는 약간 또 그 팬텀의 포스도 좀 가지고 있고, 뒷유리에서 C필러로 떨어지는 그 도어 글라스의 크롬 라인부터 시작해서 그 C필러가 뒤로 싹 돌아 감겨 나가서 트렁크 데크를 타고 아래로 또 짧게 딱 떨어지는 그 부분도 좀 팬텀 느낌이 나고, 좀 이제서야 진짜 뭔가 베이비 팬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럭셔리한 실내 인테리어에 나름대로 좀 쏘고 싶을 때는 좀 쏠 수도 있는, 근데 분명히 쏘고 있기는 한데 그 어디서도 경박스러움이나 이런 뭐 잔진동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는, 변속되는 느낌, 엔진 소음조차 느껴볼 수가 없는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기에도 이제 굉장히 좀 적절한 차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제 뭐 뒷자리는 또 뒷자리대로 보고 있으면은 참 뒷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UD부터 시작해서 ADAS까지 지금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디자인적인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는 고스트를 좀 젊은 층에서까지 오너 드리븐용 차량으로 끌고 다녀도 아빠차의 느낌, 운전기사의 느낌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뭐니 해도 롤스로이스를 탈 때마다 가장 놀라운 거는 도대체 차가 언제 변속을 하고 있는지 그 변속 느낌이 안 난다는 거. 이거는 진짜 타도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악셀을 끝까지 밟아서 쫙 쏘면은 중간에 한 템포 쉬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때 변속하는 거겠지?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 최대 토크가 87인데 그 87이 1600rpm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워낙에 말도 안 되게 풍부한 토크를 극저할 PM에서 그냥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ZF가 이 8단 미션을 완전 컴포트 세팅으로 쭉 몰아서 이 변속되는 느낌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것 같아요. 두 개가 합쳐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엔진과 미션이. 와, 정말 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자, 여러분, 이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롤스로이스 판교전 시장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구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판교 매장을 꼭 방문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다른 매장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차량을 단순히 그냥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겠지만, 이왕에 이런 차 타는 거 정말 나만의 옵션, 나만의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비스포크 오더를 함에 있어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일일이 하나하나 최대한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쉽겠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판교전 시장이 비스포크 옵션과 관련된 샘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롤스로이스 구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판교전 시장 방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후륜조향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좁은 주차장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부담감을 싹 없애주는 그런 옵션이기도 합니다. 뭐 차 길기 때문에 좁은 주차장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이 휠베이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얘는 롤스로이스고 그래도 또 BMW랑은 이게 가격 차이가 몇 배인데 이 인포테인먼트는 그래도 조금 더 롤스로이스스럽게 네, 바꿔서 사용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레이아웃도 똑같고 그냥 네, BMW죠 이거는. 네, 그냥 BMW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리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